자, 상피 조직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보면 덮개 상피가 있습니다. 덮개 상피라는 것은 이게 표면 상피라고 합니다. 몸의 표면과 속 공간을 이렇게 덮고 있는 상피 조직이라고 해서 덮개 상피, 기능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감각 상피, 이 상피 조직이 특수 감각, 이러한 상피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감각 상피가 있고요. 종자 상피가 있습니다. 이 종자라는 것은 이제 정자, 난자, 이러한 상피 조직을 구성할 때 종자 상피라고 하고요. 샘 상피, 샘 상피라는 것은 분비하는 샘을 말하죠. 외분비 샘이나 내분비 샘 같이 이렇게 분비하는 샘에 있는 상피를 샘 상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능에 따라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외분비 샘 상피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분비 양상에 따라 샘 상피를 물질만 분비하는지 세포도 같이 분비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샘 분비가 있고 부분 분비가 있고 완전 분비가 있습니다. 샘 분비라는 것은 영어로 에크린이라고 합니다. 에크린 땀샘이라고 하고요. 부분 분비라는 것은 아포크린이라고 합니다. 아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분비라는 것은 세포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들을 부분 분비라고 하고요. 완전 분비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세포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분비하는 것을 완전 분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부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기름샘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피부에 외분비샘인데요. 자, 이렇게 털이 있는 곳에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윤기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기름샘이죠. 머릿결에 윤기를 나게 해주는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큰 땀샘이 있습니다. 큰 땀샘과 기름샘이 털이 있는 곳에 있고요. 작은 땀샘은 털이 없는 곳에 있는 땀샘이 작은 땀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름샘은 세포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분비하는 것을 완전 분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분 분비에는 이제 큰 땀샘이 예전에는 세포질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걸로 이제 봤는데요. 최근에는 이 큰 땀샘도 샘 분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세포 손상 없이 이렇게 분비하는 샘이다 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요. 이 접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부분 분비, 즉 모유의 어떤 지방 성분 일부가 떨어져 나가므로 부분 분비에 해당하는데요. 이 젖샘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젖샘도 샘 분비, 즉 모유라든지 단백질, 젖당 이제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것은 세포 일부가 이렇게 손상받지 않고 순수하게 샘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젖샘 같은 경우에는 샘 분비와 부분 분비 모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땀샘 같은 경우에는 샘 분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피 조직은 이렇게 샘이 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물질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분비 도관의 유무에 따라 관이 있으면 외분비샘이 되겠고요. 관이 없으면 내분비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분비샘은 이렇게 도관이 이렇게 있고요. 관이 없는 내분비샘이 있죠. 내분비샘은 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땀이 분비되든 눈물이 분비되든 또 소화효소가 분비되든 이렇게 관이 있는 게 있고, 관이 없으면 혈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혈관에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겠죠. 도관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내분비샘, 외분비샘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분비샘은 자체 도관이 없기 때문에 분비물은, 여기서 말하는 분비물은 호르몬이죠.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고요. 타겟 올간이 있습니다. 표적기관으로 이동하고, 외분비샘은 자체 도관이 있기 때문에 분비물은 도관을 통해 이동한다. 대표적인 외분비샘은 침샘도 있고 눈물샘도 있고요. 땀샘도 있겠죠. 이 부분들은 다 도관이 있고요. 소화샘도 있겠죠.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소화샘도 이렇게 도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관이 있죠. 도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땀샘과 작은 땀샘 다 도관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기름샘도 이렇게 관이 있죠. 도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비 양상에 따라 샘 분비냐, 부분 분비냐, 완전 분비냐에 따라서 세포 손상 없이 분비되는 것은 작은 땀샘, 침샘 또는 큰 땀샘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분비형 같은 경우에는 젖샘이 있는데요. 젖샘 같은 경우에도 지방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부분 분비샘인데요. 이제 이렇게 모유라든지 이런 단백질, 젖당같이 이제 이런 물질을 분비하는 젖샘은 샘분비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젖샘은 샘분비와 부분분비 모두 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완전 분비하는 게 기름샘입니다. 자, 분비 성질에 따라서 장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고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고 이제 혼합샘이 있습니다. 순수한 맑은 액체인 장액을 분비하는 샘은 귀밑샘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혀 밑에 있는 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혀 밑샘이고요. 자, 여기가 아래턱이죠. 아래턱 밑에 있는 또 샘이 있습니다. 자, 이게 턱 밑샘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귀가 이렇게 있죠. 귀가 있어서 귀 밑에 있는 샘이 귀 밑샘입니다. 자, 이 귀 밑샘은 순수한 장액만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혀 밑샘, 턱 밑샘은 이렇게 혼합샘입니다. 혼합샘. 점액과 장액을 모두 혼합하는 셈인데요. 혀 밑샘은 장액보다 점액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턱 밑샘은 점액보다 장액을 더 많이 분비한 셈입니다. 혼합셈이지만 점액이 더 많이 분비되고 턱 밑샘은 장액을 많이 분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액샘을 보겠는데요. 점액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술잔세포인데, 이 술잔세포는 뭐 호흡기라든지 작은 창자, 큰 창자에 이렇게 술잔 모양처럼 생긴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점액을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호흡기에 있는 기관이나 기관지, 자, 이런 부분들도 술잔 세포들이 있어서 점액이 나와서 이렇게 이물질들이 올 때 이게 점액이 끈적끈적하게 이물질을 걸르는 작용도 해주겠죠. 그리고 작은 창자나 큰 창자 같은 경우에는 점액이 분비돼서 음식물이 잘 이동하고, 큰 창자에서는 대변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액이 분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샘, 땀샘 등과 같은 각종 샘이 발생하는 조직은, 침샘, 땀샘, 자, 이러한 샘들은 어떻습니까? 분비하는 샘이죠. 분비. 그래서 샘상피라고 그랬죠. 샘상피. 상피 조직에 해당하고요. 이 상피 조직 중에서도 샘상피에 해당하고, 또 침샘이나 땀샘, 자, 이런 외분비샘이죠. 외분비샘이 해당하겠습니다. 자체 도관이 없이 분비물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샘, 이제 혈류를 타고 이동한다. 도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외분비샘이 아니죠. 외분비샘은 도관이 있고,
내분비샘에 해당하죠. 관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분비샘은 이렇게 혈관의 도움을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겠죠. 목표 장기로 이동을 해서 타겟 올간에 이렇게 호르몬이 명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땀샘이나 젖샘, 눈물샘, 기름샘은 다 도관이 있기 때문에 외분비샘에 해당하죠. 자, 3번 분비 방식이 완전 분비형은 이제 분비 방식 중에 샘 분비가 있었고 부분 분비가 있었고 완전 분비가 있었죠. 완전 분비라는 것은 세포 자체가 탈락해서 세포 자체가 분비되는 걸 말하는데 피부에서 말하면 기름샘이었죠. 기름샘. 샘 분비는 이제 땀샘에 해당하고요. 부분 분비는 이제 젖샘에도 해당하는데요. 이 젖샘과 샘 분비샘은 두 개, 샘 분비샘도 해당하고 부분 분비샘도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분비샘 중에 순수한 장액이 분비된 샘은 귀밑샘이었죠. 귀밑샘. 그리고 혐의샘과 턱밑샘은 혼합샘이었죠. 혼합. 점액과 장액이 모두 혼합하는 셈이고요. 술잔 세포는 점액을 분비하죠. 점액.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끈적끈적한 점액만을 분비하는 점액샘은 술잔 세포였죠. 술잔. 호흡기라든지 작은 창자, 큰 창자에는 이렇게 술잔 세포가 있어서 점액을 분비하는 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귀밑샘은 장액을 분비하고요. 턱밑샘은 혼합샘이죠. 그러니까 점액, 장액. 그 중에 이제 점액이 더 많이 분비하는 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샘도 장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분비 양상에 따라서 샘 분비, 부분 분비, 완전 분비 이러한 셈이 있었죠. 분비 성질에 따라서 장액을 분비하느냐, 점액을 분비하느냐, 아니면 혼합샘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